1457년 음력 10월 21일 경상도 안동. 작은 방 안에 남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앞에는 사약이 놓여 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집행관도 군사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숙입니다. 절입니다. 근데 방향이 한양이 아닙니다. 북동쪽, 강원도 영월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누가 있냐면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다가 지금은 깊은 산골 유배지에 갇혀 있는 17살 소년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조카입니다. 절을 마친 남자는 사약 잔을 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유. 세종대왕의 6째 아들, 금성대군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친형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오늘은 그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양대군과 금성대군. 한 사람은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왕이 된 형이 보낸 사약을 마셨습니다. 같은 아버지 세종의 피를 나는 두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리고 왜 금성대군은 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았는지. 역사 속 그 사람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금성대군 혼자가 아니라 수양대군과 나란히 놓고 보려고 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아버지한테 교육받았고 같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의 질문입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소환왕후 심씨소생만 8명이었어요. 마지 문종, 둘째 수양대군, 셋째 안평대군, 넷째 임영대군, 다섯째 광평대군, 여섯째 금성대군, 일곱째 평안대군, 여덟째 영흥대군. 이 8이 전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과 금성대군은 형제 사이인 동시에 한배 형제입니다. 세종은 이 아들들을 그냥 왕족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금성대군은 10살 무렵 형 광평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수양대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이 나란히 최고 교육기관에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충이 무엇인지, 의리가 무엇인지, 신하가 임금에게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같은 책으로 같은 스승 아래서 배웠습니다. 출발점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죽습니다. 32년간 나라를 다스린 위대한 왕이 떠났습니다. 문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이미 몸이 약했고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12살짜리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 순간 수양대군과 금성대군은 같은 현실을 봅니다.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올랐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이 본 건 공백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이 본 건 위기였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전혀 다른 걸 읽어낸 겁니다. 이게 이 두 사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장 수양대군이 선택한 길. 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가 많이 흐른 왕위쟁탈전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계유정난, 새벽에 병력을 동원해서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줄줄이 제거됩니다. 셋째 형 안평대군은 유배 끝에 목숨을 잃습니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수양대군은 피를 보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만 보는 건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수양대군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린 왕이 있고 김종서 같은 권신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도가 나라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왕권 없이는 나라가 흔들린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수양대군은 왕이 된 뒤에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했고 집현전 출신 학자들을 다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선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옳으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어린 왕이 이끄는 불안한 나라보다 강한 왕이 이끄는 안정된 나라가 낫다는 거였습니다. 그 수단이 쿠데타였을 뿐입니다.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이 금성대군과 동생들을 불러 모은 장면이 있습니다. 안평대군 측근이었던 이현로를 끌어다가 직접 매질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때리는 소리, 비명, 피, 그걸 전부 보게 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이 자는 반드시 나를 해칠 자다. 너희들은 잘 알아라. 협박입니다. 나를 거스르면 저 자리에 네가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제3장 금성대군이 선택한 길. 그 자리에 금성대군도 있었습니다. 형이 사람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금성대군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포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균관에서 수십 년간 읽어온 책들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다울 수 있고 어른이 어른다워야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삼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에게 수양대군의 논리, 그러니까 목적이 오르면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단이 옳지 않은 이상 목적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왕족들끼리 모였다는 것, 단종이 집에 드나들었다는 정황, 억지에 가까웠지만 권력은 논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유배됩니다. 같은 해 단종이 왕위를 넘깁니다. 양위였지만 강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됩니다. 이듬해 1456년 성삼문, 박픽년을 비롯한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실패합니다. 전원 극형, 가족까지 죽거나 노비가 됩니다. 단종은 영월로 유배됩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청령포. 배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이 모든 소식이 유배지 수능에 있는 금성대군에게 들어옵니다. 사육신이 실패했습니다. 조카는 산골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은 유배 중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고개를 숙입니다. 살기 위해서. 금성대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부사 이보흥과 손을 잡습니다. 감시당하는 유배인과 그를 감시하는 관리가 같은 뜻을 품은 겁니다. 이들의 계획은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한양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육신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영월에서 단종을 모셔와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4장. 두 사람이 갈라진 진짜 이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수양대군과 금성대군, 이 두 사람은 정말 모든 게 같았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교육, 같은 환경.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용기의 차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수양대군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이었거든요. 실패했으면 그 자리에서 역적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기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려 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지키려 한 건 나라의 안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끌 강한 왕이 필요했고 그 왕은 자기여야 했습니다. 금성대군이 지키려 한 건 아버지 세종이 세운 질서였습니다. 임금은 임금이어야 하고 신하는 신하여야 하는 그 원칙. 그 원칙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이 사람은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성대군은 단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를 알았습니다. 세종이 자기 손자를 금성대군 집에 맡겼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안아본 아이였습니다. 함께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라를 빼앗기고 산골에 갇혀 있었습니다. 5장. 금성대군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집니다. 1457년 음력 6월 27일. 수능의 관노 이동이 한양까지 달려가서 고변을 올렸습니다. 물증까지 가져갔습니다. 거사는 밀고 한 방에 끝났습니다. 금성대군은 안동으로 압송됩니다. 그 가을 조정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신하들은 죽이라고 했고 세조는 버텼습니다. 실록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고육의 친족을 어찌 죽이겠는가.
궁박한 처지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깊이 죄를 주겠는가. 형이 동생을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형제였으니까요. 그래도 하지만 결국 10월 20일 사사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우리는 다시 오프닝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경상도 안동 작은 방 영월을 향한 마지막 절. 그 절을 마치고 금성대군은 사약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영월에서 단종도 죽습니다. 세종이 가장 아끼던 아들과 세종이 가장 사랑하던 손자가 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수능을 지도에서 지웠습니다. 관할을 허물고 창고를 부수고 백성을 흩어서 고을 자체를 없앴습니다. 영주시 안정면에 지금도 피끝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4km를 지나 거기서야 멈췄다는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조가 지우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입니다. 금성대군이라는 이름. 근데 수능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역적으로 죽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추모하면 목숨을 잃던 시절에도 이 사람들은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금성대군이 피를 흘린 자리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금성단의 시초입니다. 권력은 기록을 지울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건 1457년입니다. 단종이 다시 임금으로 인정받은 건 1698년. 241년이 걸렸습니다. 금성대군에게 시호가 내려진 건 1739년. 정민. 바르게 살았으나 애석하게 죽은 사람. 역적이라는 이름표가 충신으로 바뀌는데 282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세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괴로워했고 죽기 전 몇 년간은 불교에 깊이 매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조카와 형제를 죽인 대가로 민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기는 것과 이긴 것으로 기억되는 것은 다릅니다. 수양대군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1500만 명이 극장에서 눈물을 흘린 건 그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영월 강물에 버려졌던 어린 왕 단종의 장례식을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에서야 대신 치러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본 건 기회였고 금성대군이 본 건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겼고 금성대군은 졌습니다. 그런데 57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진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력으로 이기는 건 그 시절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옳은 것을 지키려 한 기록은 시간을 넘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역사 속 그 사람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